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문학 속의 고향인데요. 이 고향을 볼 때 이제 섬세하게 나오기 시작해서 화자의 위치가 어딘지, 고향을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고향이 있으면 고향에서 떨어져 있는지, 고향 앞에 있는지, 고향 속에 있는지, 고향을 다녀와서 쓰는 건지,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나누셔야 되고요. 고향에 갔는지 여부까지. 그 다음에 고향의 이미지가 갔는데 사람이 변했는지, 자연이 변했는지, 사람과 자연이 다 변했는지, 아니면 고향 자체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상상하는 고향인지, 이것도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분류되는데, 이거하고 이거를 안 나누면 이 시 전체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고향인 이유. 왜 그럼 하필이면 고향이냐? 조선시대는 이제 관리들이 착취하고 그래서 유랑하는 거고, 일제시대에는 일제가 탄압하니까 김소월, 김동완, 백석, 이용왕, 이화. 기억하시죠? 한번 좀 기억해야 돼요. 국경의 밤 서사시로 쓴 것도 서사시가 뭔지, 서사적이 뭔지 해서 녹화해서 올린 거 참고해서 또 보시고, 시리즈로 된 거. 그 다음에, 백석이나 이용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유랑되는,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민이 유랑화에 대해서 썼구나. 그죠? 산업화 시대에는 고향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고향에 갔는데 이게 머물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화 시대의 현실이나, 산업화 시대에 피폐해야 된 고향이나, 이때도 고향 자체가 삭막해지겠죠. 탄압하고 그러니까 인심을 잃어버리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보셔야 돼요. 고향이. 그래서 고향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정지용이 시로 고향을 썼어요. 고향에 왔는데 상상했던 그 옛날 어릴 적에 상상했던 고향이 아니었다. 인간 사는 변한다. 사람이 변했죠. 이용학의 낡은 집은 집에 천착을 해서 털보네 가족이 살던 집인데 버려져서 이제 이 고향의 이미지를 상실했구나. 고향의 현실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얘기죠. 백석은 멀리 이게 백석이 신의주,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도 했지만 북쪽을 떠돌아요. 그러니까 관우처럼 생긴 의원이 야 너네 동네 어디냐? 누구 아세요? 내 친구였어. 막 역지우였어. 이렇게 해보니까 고향도 느끼고 아버지도 느끼고 이렇게 왜 타지에서 느끼는 따스함, 고향을 연상시키는 의원.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은요, 일제시대에 현실로 내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게 내 고향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고향, 내가 꿈꾸는 독립된 고향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미죠. 네. 오장안의 고향 앞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이 오해를 많이 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고향 가까운 주막에서 고향에 못 가고 고향 소식만 자꾸 들어요. 고향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가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게 구분이 엄밀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정지영의 향수는 노래도 나왔는데 얼룩백인데 황소가 어딨어? 얼룩백이는 얼룩소고 황소는 황소지. 그러니까 이상적인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고향을 그립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육사는 어쨌든 무조건 다 독립받고 풀면 되니까 상막적인 고향을 떠나서, 그죠? 바람에 휩쓸려서 국권 상실된 고향을 떠나서 뭐라고요? 칼날 끝은 산에 가서 발을 디딜 데가 없고, 그러니까 눈 감고 무지개를 생각하는 그런 고향의 느낌이고, 윤동주는 이 여자처럼 여려요. 둘 다 저항신이라는데 이육사는 명확하게 저항신이 맞고, 윤동주는 소극적으로 그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 첫 번째니까 서시예요. 이렇게 유고집이라고 사람들이 모아서 써서 냈는데 여성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고향집에 부모님이 계셔서 따뜻하게 느껴요. 일제시대인데도 따뜻하게 느낀다고. 부모님이 있으니까. 자, 노천명은 망향의 동상 있잖아요. 가고 싶으면 북에 놓고 온 고향, 분단의 현실을 얘기하고, 김소월은 길 있는데 갈래 갈 길, 내가 갈 길은 없습니다. 깔매기 너는 좀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고향을 상실해서 돌아갈 길이 없는 유랑하는 일제시대 사람들.
최추원은 저쪽 타국에서 비 내리는데 만리 밖에 있는 고향이 생각나는 객수. 이거 객찬감이다. 객찬감.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현진건도 박영철로 이렇게 현진건 박영철 소설로 썼어요. 기차 안에서 수탈되는 고향의 이야기들 듣는 거. 현진건. 박영철 고향도 변해버린 고향의 쓰라림을 얘기를 해줬고,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고향의 느낌, 모습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이시영, 내 마음의 고향이에요. 사라진 고향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상상의 고향을 그리는 거고, 신경님은 고향에 갔다 왔는데 고향을 찾았으나 거기서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낯설음도 있고 친숙함도 있어. 그렇지만 본래 살던 삶의 천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고향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자, 그래서 고향에 대한 시가 이렇게 다양하게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고향 나왔다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일반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고향인데 그리웠던 고향은 아니었어. 돌아왔어, 이 사람은. 화자 확인해야죠. 근데 그리웠던 고향이 아니야. 그럼 그리웠던 실체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뭐가 변했는지, 그리웠던 고향, 옛날의 고향이 아니면 뭐가 변했는지 확인해야죠. 이렇게 자연은 그대로구만. 그죠? 근데 구름은 떠도는 것처럼, 그죠? 매 끝에 홀로 앉아서 꽃이 인정스레. 자연은 그대로죠. 그런데 어린 시절 풀필이는 아니죠. 자기가 어른이 되니까 그 어린 시절 느끼던 풀필이는 아니라고. 네. 하늘만, 자연만 그대로고 어린 시절의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달라진 걸 명확하게 찾아야 고향의 시를 확정시킬 수 있어요. 네. 자, 고향 앞에서 오장환 맨날 애들이 힘들어 한다고 했죠. 보면 강바람이 있어요. 강가에서요. 강가 주막이에요. 나룻가터예요. 그래서 행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소를 지면 따뜻하리라. 반갑다는 거죠. 네. 행인들이 고향 소식을 전해주니까 가까운 주막에 있어요. 지금 지난날 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주막집 주인은 이렇게 옛날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돌아갈 수 없는 옛날 얘기고 나도 가지 못하는 고향이에요.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바람이 가랑님 휩쓸리고 조상 옛날 얘기, 옛날 생각하고 하는데, 자, 장군들이요, 왔다 갔다 떠도는 장군들이요, 소식을 잘 전해주잖아요. 오가는 길에 혹시 내 고향 소식 못 들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남의 오거진 마을 이런 이 옛날 고향이에요. 이게 옛날 고향. 간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고향 앞에서입니다. 윤동주는 만주에서 고향집. 자, 이 두만강 건너에 지금 두만강 건너에 있어요. 남쪽 하늘에 저 따뜻한 고향 떠올리는 거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리운 것 뿐이에요. 네. 자, 또 다른 고향 헷갈린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백골을 따라서 이거는 그럼 백골이 있어요. 그러면 백골 이거 뼈예요. 이건 육신이라고 쳐야죠. 육신을 따라서 내 정신이 옆에 누웠는데 따라서 한 방에 누웠어요. 같이 따라와서 내 정신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우주로 통하고 바람 소리 들리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넓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백골 이런 걸 전제로 두니까 어둠 속에서 백골이 이 육신이에요. 풍화작용. 그러니까 내가 죽어있는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눈물 짓고 우는 것이 이 육신도 울지만 내 혼도 울어요. 혼이 따라와서 울었는데, 혼이 따라와서 누웠는데 울고 있어요. 이게. 네? 그러면서 지조 깊은 높은 개는 독립투사일 수도 있어요. 독립투사가 일제시대에 어둠을 짓었어요. 어둠을 짓는 개는 이 지은 사람, 너 똑바로 독립운동해라. 아니면 똑바로, 쓴 사람 누구예요? 윤동주. 소극적이야. 맨날 너 똑바로 해라.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 자책감 느끼고. 그러면서 나를 쫓는 거야. 너 나가. 똑바로 안 하려면. 하니까,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백골 몰래. 이게 죽은 거 말고. 진짜 살아있는 건 뭐예요? 내 혼이에요. 내 영혼이 또 다른 독립된 고향을 향해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망향처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고향, 북녘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나가고, 거기에 뭐라고요? 어머니도 있고, 거기에 뭐라고요? 찾고 얘기를 즐길 수도 있고, 거기에 뭐라고요? 향수에 잠기는 날이 있는 거고, 그렇게 거기에 뭐라고요? 마을을 지키는 거고, 그게 뭐라고요? 꿈이었다.
그죠? 뭐라고요? 아, 가서 꿈속에 나도 고향에 갈 수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한 번쯤은 봐야 되기 때문에 고향에서 뽑은 거예요. 자, 보면, 이 나그네는 떠돌이에요. 길을 떠나는 나그네. 까마귀가 있어요. 그러면 하룻밤을 세우는데 나그네가 어느 주막이나 어느 집에서 까마귀가 여기서 까까 굴러요. 그러면서 또 어디로 갈까, 오늘은? 그죠? 근데 오라는 곳이 없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요. 그러니까 갈 데도 없어요. 실제로 오라는 건 없는데 말 마세요. 내 집이 원래 정주에 있는 곽산이라는 곳인데 채가고 박하고 있는데 차가고 배에 가는 곳인데 나는 지금 못 가는 거예요. 탄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네. 근데 공중의 기러기 보니까 야 너는 길 있어 잘 가냐? 잘 가는가? 아 부럽다. 잘 가라. 길을 보이냐? 난 길이 안 보여요. 떠돌이길밖에. 십자 갈래에서 어디로 갈지를 안 보여요. 그 북판에 서서. 갈래 길은 많이 있지만 내가 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문제 내겠죠. 갈 길이 없다. 이 길하고 공중의 길, 이 갈매기의 길하고는 또 다르겠죠. 이런 것처럼 미세한 차이를 물어보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 한자 보지 말고 이거부터 보면 되죠. 근데 거꾸로 보시라고요. 항상 이렇게 시험 볼 때는 등잔 앞에 말리 고향을 하는 마음만 서성이네. 고향을 향한 마음만. 그냥 고향 가고 싶은데 못 가네. 창가 앞에 비 내리고 시름하는 거. 시 쓰고 있으면서 내 걱정을 하고 나의 시를 쓰는데 이 고향 생각하는 시야. 그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고향 가는 마음만 서성이네. 자, 보세요. 이게 소설인데 현진관의 고향과 이기영의 고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진관의 고향은 보면 액자식 구성으로 차를 탔어요. 서울을 향하는 기차 안에서 그의 기이한 차림새, 일본인, 중국인의 모습 다 있고 대화를 나누는데 농토를 읽고 떠도는 파랑만장한 유랑생활하는 그의 이야기를 보고 현재 농촌 그죠? 그 다음에 불행한 해우 누르문. 그러니까 이 농촌이 변했다는 거죠. 자, 이기영의 고향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고향 김희준이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인 인터벌로 돌아오죠. 네. 그러면 그 고향이 같나 다르냐 보세요. 소작인 농사하면서 봉사 계몽을 하겠죠. 배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그 고향의 소작인들과 동네 마름하고 대결하고 서울로 보내서 그의 본부인을 서울로 보내서 자식 교육 시키기도 하고 다른 애들과 섭과 살고 고리대금하고 연애하는 거 알아듣고 그죠?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이때 이제 농장에도 취직하고 공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집도 망하고 소작인들 소장님 한 명들 요구하고 그러면 안승학 마름은 거절하고 그러면서 노동쟁이도 버리고 이 시기에 벌어진 고향의 모습들 그죠? 그러면서 사회주의니까 동지의 사랑을 하긴 하고 이런 것도 좀 있지만 네. 이 고향의 이 조선시대의 모습 수탈의 모습 플러스 일제시대의 어려움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변해버린 인심이나 어려운 쓰라림 이런 플러스 이런 고향에 대한 어려운 모습들 이거는 전체 자기가 돌아가서 느끼는 거고 이건 들으면서 느끼는 거고 하는 고향에 대한 모습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자, 또 일단 보시면 박용철의 고향을 찾아 무엇을 하리 직접적으로 써버렸네요. 가봐야 소용없다고 일가 흩어지고 집은 다 무너졌고 옛자리 이게 시냇물마저 옛자리가 바뀌고 시냇물까지 바뀌면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엄마 무덤도 있고 구름 따라 있고 고향을 찾아서 뭐 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늘가의 기쁨 새 기쁨 고향 가진 기쁨 누려봐야 뭐 하는 거죠. 다 흩어지고 다 그죠? 이렇게 아득하게 흩어진 꽃잎 그죠? 네. 가서 해볼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짓밟힌 고향이고 그러니까 꿈에나 달려가기는 꿈에나 보지 현실에서는 옛사랑의 쓰라림처럼 다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고향에. 자, 그러니까 이 시형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쓰라린 고향에 내 마음속에 남은 고향을 펼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의 고향은 요거예요. 참새 때, 왁새 때는 대숲에 초고란 지분이 이게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에 없고 내 마음의 고향은 노란 후두둑 고향들이 요게 옛날 고향이에요. 거기에도 없고 이것도 없고 네. 추수 끝난 돌발 쿵쿵한 서늘한 기적소리
그러니까 옛날 고향이에요. 그것도 없고. 이제 빈들판에 힘들어라 끝나면 빈들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 누나가 떠났어. 순이가 서울로. 아, 그 서울로 가는 순이 그거 아까 순이 나왔었죠. 네. 그거까지 연결해서 딱 쓰면 끝내주겠네요. 시가. 아, 이 순이와 저 순이. 그런 다음에 옷걸음에 있지 않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제 아득한 집번을 파묻혀서 물을 노래 잊어버렸고 눈물을 흘리고 그 어린 저녁 시절 무렵에는 이렇게 뭐 집바늘에 묵혀서 까닭모를 물면 감수성이 풍부했잖아요. 이런 거는 없어졌다고 이제. 네. 사랑눈 이마 받으면서 떠날 때 언제 사랑눈 이마에 받으면서 이제 그 신장로 나와서 신장로는 새로 만든 길이거든요. 일제시대 때 뭐 이럴 때 그럼 새로 만든 길을 넣어서 도시로 떠나는 순간부터 뭐라고요? 다 얼어붙고 수레바퀴 자국 남기며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 고향을 떠나는 순간 뭐라고요? 이제 고향이라는 모습은 다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늙어서 가면 무엇하뇨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고향의 다양한 모습들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해석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오해할까봐 아무도 찾지 않으려 하네. 이게 고향이잖아요, 고향길. 근데 아무도 찾지 않으려 하네. 내 살던 집 대문에 앉았죠. 네. 쥐오줌 옛날 쥐오줌 더럽죠. 네. 그 다음에 뭐 단병나무 늙은 수련나무 있고. 그러니까 우물물 한번 딱 떠 마시고 수레박으로 옛날 생각하면서 어휴 시원해 하는데 이런 집 누가 찾냐요? 안 찾는다. 네. 이게 엿장수 되어서 그죠? 고추잠자리처럼 노을길 서성거리면서 뭐 그냥 엿장수 돼서 잠깐 들리든지 아니면 서성거리면서 잠깐 볼 수는 있어도 아무도 안 찾는다는 거죠. 왜? 여기에 검석 깔린 전길은 피하고 내 좋은 고무신집 딸아이에게 수출되는 가게방도 피하고 요거 뭐라고요? 고향인데 별로 뭐라고요? 안 마주치고 싶은 부분. 그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동네에 갔는데 그 사람 별로 안 보고 싶어. 이런 부분도 있고. 네. 두엉더미 이게 비료예요. 수북한 시전마당 금줄기는 금정군데요. 초저녁 딸은 금줄기 찾은 허망한 금정군처럼 허망하게 별거 없겠지만 잠깐 들리는 거예요. 하는 날 보면서 잠깐 산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국밥이 뭐 맛있는 것도 아니야. 옛날 생각하면 맛있겠지만 그냥 허기나 달래고 네. 읍내 가는 버스 타면서 쫓기듯 그죠?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을 달한 이게 도망치듯 이게 동네를 도망치듯 벗어나고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네. 삶은 때로는 애달기만 하고 특별한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검은 하늘에 별이 바뀌면 아유 그냥 길 잘못했어 잠깐 가봤으니까 괜찮다. 근데 나그네 가서 이제 너희들 고향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도시로 가야지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향을 잠깐 가서 고향 느낌 한번 보고 뭐 남았나 하고 갔더니 정말 다 달라졌고 별거 없고 가서 뭐 안 좋은 거 있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고향에 가서 보면 가기가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부모 뭐 변화버리지 않은 고향 다 징그러운 뭐 어려운 얘기 뭐 동네 사람들 얘기 간간히 듣고 뭐 그래요 뭐 그런 일 있어요 하고 잠깐 듣고는 바로 하룻밤 안 자고 확 바로 집에 와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왜? 고향 자체도 피폐해지고 현실 상황에서 바쁘지만 고향의 그 아름다운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졌다라는 모습, 뭐 현대인의 바쁜 모습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고향의 모습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예단해가지고 고향이니까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다양한 고향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거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그 문제를 풀을 때 고향에 대한 어떤 모습을 포커스로 해서 시험 문제를 냈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